여러분, 알테쉬의 공습이 무섭습니다. 네, 정말 무서워요. 저는 그 알리는 이용해 본 적이 없고요. 테무를 좀 이용해 봤는데, 처음에는 좀 제가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품질이 좀 불량스럽더라고요. 물론 싸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뒤로 속는 셈 치고 몇 번 더 이용해 보니까 이용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거 테무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참고로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그 테무에서 산 건데 이거 손목시계잖아요. 이거 얼마 줬냐? 12,000원 줬습니다. 12,000원. 이 가성비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저는 손해보는 장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 만에 왔냐?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약간 물론 이제 단점은 좀 있어요. 이게 좀 무거워. 그래갖고 시계가 약간 무거워서 좀 이렇게 팔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팔을 들기가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12,000원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 12,000원. 예. 시간도 잘 가요. 예. 자, 그래서 테무를 이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만족도가 높더라. 그리고 지금 그 알테시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올해 3월 달 기준으로 1위는 쿠팡입니다. 3,087만 명. 쿠팡 2위가 놀랍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888만 명으로 치고 올라왔고요. 3위가 누구냐? 테무인데 이 테무의 성장 속도가 가장 가파릅니다. 830만 명. 제가 테무만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리고 4위가 우리나라 업체인데 11번가 밀려났어요. 740만 명. 5위 G마켓 548만 명. 참고로 네이버는 여기 순위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예? 그리고 이게 1년 사이에 특히 중국 쪽에 대한 직구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에 그 물품 건수로 보면 8,881만 5천 건을 기록했고 물품 금액으로 보면 작년에 23억 6천만 달러. 맞죠? 예, 제가 숫자에 약해서 2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2022년 불과 1년 전과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 거의 50% 이상이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예? 야, 대단하다. 그래서 작년에 해외 직구 국가별 비율을 보니까 역시 1등은 중국이에요. 100명 중에 44명, 45명이 중국에서 직구를 하고 2위는 미국인데 중국하고 미국의 격차가 큽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 제가 보기엔 쿠팡도 저거 안심 못한다. 쿠팡도 결국에는 이제 알리나 테무한테 밀려날 수도 있다. 방심했다가는. 쿠팡.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싸잖아요. 저도 이용해보면 항상 느껴요. 정말 싸기는 더럽게도 싸구나. 예.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을까? 제가 좀 됐는데 시간이 옛날 영상에서도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M2C라고 그래갖고 공장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PC 버전 테무의 홈페이지, 웹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여기 이제 카테고리별로 물건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일부는 이거 다 공장에서 직접 올리거나 아니면 테무에서 대신 올려준 것 뿐이고, 이게 공장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일부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누구냐? 테무가 일부 물량은 초저가에 아주 싸게 직매입해서 파는 겁니다. 여기 올라온 물건 중에 일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초저가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본 원인은 뭐냐? 낮은 제조 원가. 제조 원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물론 미국이란다. 중국의 근로자 인건비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여전히 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 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가 있으니까 싸게 팔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빅데이터로 이용한 철저한 재고 관리. 재고가 거의 없대요.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모 기업이 핀너던데
중국말이니까 어렵죠, 좀. 핀더더의 그 창업자가 IT 전문가라고 그래서 구글인가, 뭐 아마존인가 거기서도 일을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 활용해갖고 철저하게 재고 관리를 하나 봐요. 그리고 저렴한 생활용품 위주로 관세나 부가세가 안 붙어요. 여기 제가 좀 지울게요. 이 가격이 얼마야? 기껏 해봐야 뭐 요거 백 하나가 5,999원. 뭐 장난해? 지금? 요거는 좀 좋아 보이니까 27,379원. 요거는 3,800원. 어떤 건 1,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관세나 부가세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1인당 면세 한도는 150달러. 지금 환율로 한 17만 원 정도 되겠네요. 17만 원. 그 이하는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다, 면세. 안 붙는다. 관세나 이런 게 안 붙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물론 제가 그 근거는 없어요. 근데 소수 민족을 그냥 탄압을 해가지고 무인건비로 인건비도 안 주고, 그래서 야 만들어 이렇게 시켜갖고 물건을 제조하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신장 지역의 그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해. 탄압받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엔에서도 뭐 니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막 뭐 타일르고 하는데 중국의 말을 듣나요? 그래서 이 태양광 쪽은 실제로도 증거가 있나 봐요. 이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을 탄압해 갖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이 싸다. 그래서 싹쓸이하고 있다 지금 중국 태양광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 테무나 알리에서 파는 것도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가장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이거를. 예, 그리고 자, 그래서 하여튼 싸게 팔 수 있는 이유 대략 한 5가지 정도 제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싼 건 좋은데 요거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죠. 알리, 테무, 쉬인 제품 43%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이 되었다, 검출됐다. 서울시가 뭐 했나봐요. 좀 조사해봤대요. 그래서 총 93종을 조사해봤더니 약간 충격적입니다. 푸탈레이트계 첨가제가 25건이 발견이 됐고, 중금속, 이게 15건. 포름알데히드, 이거 유명하잖아요. 포름알데히드 5건. 가습기 살균제로 우리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3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여기다가 왜 쳐넣고 지리리야? 예? 총 57건이 복수 검출이 돼요. 야, 43%가 유해 물질이 발견이 됐다. 이건 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주로 어린이용 제품에 이런 천인 공노할, 이런 신발 조카 크레파스 18세기 진짜, 요게 절로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쓰는 제품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이용 머리띠, 푸탈레이트계 첨가제 앞서 살펴봤죠? 기준치 270배. 역시 대륙입니다. 대륙은, 스케일이 그냥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걔네는 뭐 기준치에 뭐 2배, 3배 이런 거 시시하다고 안 해. 걔네는 한 번 나왔다면 막 기준치에 뭐 1000배, 10,000배 막. 역시 대륙이라 남다릅니다. 스케일이 뭐 그냥, 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39배, 기준치가 39배. 어린이 피크닉 의자 380배, 지금까지 최고입니다. 최고. 탑을 찍네요. 푸탈레이트계 첨가제 기준치 380배. 역시 대륙. 아니네, 이게 그 위에 있었네. 428배. 뭐가? 어린이가 신는 신발이. 야, 이거 불안해서 사주겠어요? 우리 어린이한테? 내 자식한테? 푸탈레이트계 첨가제 기준치가 428배. 시계, 납이 나와서 중금속, 납. 기준치 278배. 이거는 진짜, 야, 중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보면 사실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이 시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도 이거 중금속 덩어리 아니야? 이거 혹시 발암물질 나오는 거 아니야? 좀 겁이 나긴 해요. 저도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싸다고 덮어놓고 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예. 하여튼 93종을 조사해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정부가 헛발질을 해야 됐잖아요. 2단 엽차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80개 품목에 대해서 국내 안전 인증, KC 인증, 요게 없는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 이런 헛소리 멍멍이 소리를 해가지고 또 예?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아니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꼴이지 이게 아주 원천 금지를 시켜버리겠대요. 직구를. 그러니까 아예 사지를 마라 이거예요. 예? 고물가에 신음하다가 요즘 물가가 좀 비쌉니까? 싸게 좀 사보겠다는데 그거를 처맞고 앉았나? 예? 그래서 이제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이것도 웃겨. 전 이게 더 웃겨요. 불과 발표한 지 여기 20일 날 그랬잖아요. 4일 만에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앉았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방침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거 놓고 또 서울시장 오세훈. 저는 이분은 제발 입 좀 다물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입으로 망해. 뭐 그렇게 맨날 그 입을 자꾸 놀려대는지. 이분이랑 또 유승민 의원이랑 또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어요. 또 이거 갖고 이거 개망신 당한 거 갖고 서로 니 탓이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의 공습이 무서운 이유. 지금 우리 그 K커머스, 이커머스를 초토화시키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거 무섭다고 제가 말하는 이거 심각하다고 하는 이유.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시계 보여드렸지만 이거 싸게 사면 좋죠. 요즘에 뭐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그게 통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고물가 시대에 실리를 추구하잖아요. 요즘 소비자들은. 근데 무조건 이게 좀 한번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거. 싸다고 무조건 살 일은 아니다. 그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서운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제조업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미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33%는 매출이 급감했다고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답니다. 예? 영세한 또 인터넷 쇼핑 업체들은 쇼핑몰이죠. 올해 들어서 2월까지 2만 곳이 넘게 폐업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거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거 없지. 어떻게 견뎌 이거를 무슨 수로 버팁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아직은 아까 살펴봤자 여전히 국건이 3천만 명의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는 쿠팡 1등을 국건이 지키고 있지만 쿠팡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1등 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별로 순이익 추이가 여기 나와 있는데 2024년 올해 1분기죠. 1월, 2월, 3월까지 석 달 동안 순이익이 마이너스 손실이 났습니다. 318억 손실이 났고 여기서 2022년 1분기 이때도 물론 손실은 났어요. 마이너스 2,521억. 근데 이때는 재작년이죠. 이때는 그나마 그래도 뭐 이거를 어떻게든 포장을 해서 말하려면 이거는 쿠팡에 그 자리 잡기 전이라서 그랬어. 이때는 대규모 투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순이익이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포장을 해서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 2024년 올해 1분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여전히 또 손실이 났다는 거는 이거 쿠팡도 안심 못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추세가 보면 가다가 꼬꾸라졌잖아요. 완전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우, 저도 이거 쿠팡 이용하고 와우 멤버십 회원이에요. 여러분도 회원이신가요? 근데 저는 회원비 이번에 올렸잖아요. 7,890원으로. 저는 와, 이거 정말 탈퇴해버릴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 지네 이런 거를 왜 갖다가, 이 알퇴시 때문에 이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도 크죠. 무시할 수 없잖아. 아니, 이거를 지네가 경쟁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거를 왜 애꿎은 우리 소비자한테 이걸 떠넘기냐 이거예요. 우리 소비자가 봉이야?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쿠팡도 안심 못한다 지금. 그리고 쿠팡이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공정위가 또 쿠팡을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네요. 예? 소비자 기만했다. 쿠팡은 PB 덕에 물가 안정. PB 아시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붙여서 사는 상품. 예? 붙여서 파는 상품. 이 검색을 하잖아요. 쿠팡에서 이제 내가 찾는 물건 카테고리로 검색을 하면 거기 이제 그 상품이 쫙 뜨잖아요. 그때 가장 최상단에 제일 먼저 뜨는 게 이 자기네가 자기네가 그 개발한 그 브랜드 그 상품이 먼저 뜨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한 그 행위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공정위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과징금을 어마무시하게 때려버리겠어. 뭐 이러고 있대요. 그랬더니 쿠팡은 무슨 멍멍이 소리냐.
이 상품을 어떻게 진열하는가, 그러니까 목록에다가 어떤 상품을 먼저 보여줄 것인가, 그거는 우리 쿠팡, 즉 기업의 고유 권한인데 네가 뭔데 그걸 나서 갖고 뭐 이러냐. 그러니까 그 갖고 또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과징금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과징금 맞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PB 매출이 확실히 늘긴 늘고 있어요. 물론 이 원인이, 그죠? PB 매출이 쫙 늘죠. 이게 뭐 공정위에서 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조작한 거잖아요. 예, 조작.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그 조작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PB 매출이 좀 늘긴 늘고 있네요. 많이 증가하는 추세네요. 그래서 쿠팡도 지금 안심 못한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네이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라인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지만 이 네이버도 쇼핑몰 있잖아요. 쇼핑몰. 네이버에 참고로 3대 주력 사업은 검색, 쇼핑, 영상인데요. 위기 신호라는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쇼핑 거래 금액을 보면 줄었어요. 올해 1분기 12조 2천억으로 줄었습니다. 감소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졌잖아요. 그 2022년 4분기부터는 쭉 증가 추세에 있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 꼬꾸라졌어요. 이 쿠팡, 참고로 네이버는 점유율 순위 5위에도 못 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건 뭔 개망치냐. 국내 토종기업인데, 그죠? 여기, 어디 가서. 5위가 지마켓이고, 네이버는 없어요. 이거 없잖아요. 5위권 안에도 못 들었어요. 이거 쪽팔린 거지. 예? 자, 그래서 네이버가 그 뭐 라인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랬지만요. 왜 이래? 왜 이래? 예. 지금 네이버도 위기예요. 위기고, 지금 참고예요. 이건 참고. 우리 오늘 이 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검색으로 먹고 사는데 검색 시장도 보면은요, 여전히 네이버가 구글보다는 확실히 앞서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율이, 점유율이. 2022년 12월 달에 63.82%였는데 올해 5월 달에는 56.59%로 점유율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구글이 조금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뭐 라인 문제도 제가 있다고 또 말씀드리고 했는데 네이버도 지금 예? 위기입니다. 위기고 자 알퇴시 공습이 위험한 무서운 두 번째 이유. 아까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제조업 다 죽는다. 경쟁업체 쿠팡이나 뭐네 다 죽게 생겼다 이거하고 두 번째 이유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간다면 중국산 제품에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전락을 할 것이다. 값싼 중국산 제품에 길들여져 있다가 맨날 그거 쓰다가 어느 날 중국이 공급을 갑자기 끊어 아니면 공급량을 확 줄여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는 그동안 중국산, 값싼 중국산 제품에만 길들여져 왔었는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예? 요즘 그 들어보셨죠? 차이나 쇼크인데, 제2의 차이나 쇼크다 이러잖아요. 중국산 아닌 게 없습니다. 중국산 아닌 게 메이드 인 차이나. 1차 차이나 쇼크 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1차 때는 아시겠지만 주로 허접했잖아요. 공산품 위주야, 공산품 위주. 저가의 생활용품, 공산품 위주, 허접대기야, 허접, 금방 고장나는 거. 막 얼마 쓰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첨단 기술이 들어간 하이테크 분야의 그런 제품까지도 중국산이 지금 싹쓸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차이나 쇼크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예? 예를 들면 여기 헤드라인인데요. 기사 헤드라인인데 국산보다 1억 원이 싸다. 수도권 전기버스 중국산의 절반 넘었다. 중국산 전기버스. 좀 돌아다니는 전기버스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잘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중국산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면 수도권의 중국산 광역 전기버스 도입 현황, 특히 경기도가 제일 그냥 이렇게 거의 그래프가 섰네. 수직으로 치솟죠. 그래서 2021년도에 284대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경기가 제일 심하네. 1000대가 넘어버렸다. 예? 서울은 작년에 238대. 그전에는 88대였는데 인천도 71대. 인천에 아직은 제일 적네. 중국산 전기버스가. 경기가 이렇게 치고 서울도 결국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 1억이나 싸대잖아. 현대차나 이런 데서 만드는 전기 그 버스보다 1억이나 싸대는데 뭐 그리고 고장도 옛날처럼 그렇게 자주 잘 안 나요. 이제 중국산이라고 해서. 예?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돼가고 있다. 또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 아닌 게 없다고 했잖아요. 100조 시장 규모의 한국, 우리나라 해상 풍력, 중국산이 또 싹쓸이야, 또 싹쓸이. 터빈 등의 핵심 부품 중국이 장악. 이거 안보, 국가 안보까지 흔들어대고 있다. 정부는 신안, 영광 등 5곳의 발전 사업자를 선정했는데요. 입찰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저가 입찰 싸게 써서 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거 우리가 할게 그러고 싸게 써서 내는 거죠. 저가 입찰. 그러다 보니까 국내 풍력 생태계가 이제 다 붕괴되고 있다. 이러면은 해상 풍력 관련돼서 그 제품 설비 만드는 그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예? 경쟁이 안 되는데 다 문 닫어. 그럼 100%또 중국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태양광 풍력, 태양광은 말할 것도 없죠. 태양광 풍력 장악한 중국, 이젠 수소까지 싹쓸이 하는데요. 수소. 하다. 중국의 수소 생산량 추이. 글로벌 수소 생산 점유율 45%. 1위다. 거의 절반이 육박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수소 생산량 추이. 중국이에요. 4,575만 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양광인데, 웨이퍼, 인곳, 폴리실리콘, 셀, 태양광 패널 전부 다 글로벌 점유율 보면 중국산이 다 80%가 넘어요. 웨이퍼 97%, 인곳 97%, 거의 100%라고 봐야겠죠. 폴리실리콘 88%, 죄다 80%가 넘습니다. 싹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자본재 중간재라고 봐야겠죠. 아까 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파는 것들은 주로 이제 생활용품 위주고 공산품 위주고 이거는 이제 중간재 자본재인데 생활용 중간재 자본재야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거는 오래됐잖아요. 벌써요. 오래전부터 중국산이 싹쓸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활용품까지 다 싹쓸이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알테시의 공습이 무서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보는데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나라 한국이 중국의 데이터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 이대로 간다면. 데이터 식민지.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한창 그 대항해 시대 그래갖고 식민지 서구 열강들 영국이네 뭐 프랑스네 스페인이네 이런 강대국들이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었잖아요. 제국주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일본이 막 태평양 전쟁도 일으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다 무력이었어. 미사일 쏘고 뭐 탱크 이용해서 뭐 포 날리고 뭐 예? 근데 지금은 요즘 누가 그렇게 전쟁하나요? 물론 뭐 이스라엘이 뭐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여튼 데이터 식민지가 될 거다. 이제는 데이터 식민지, 데이터.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마윈이 데이터는 기름과 똑같아서 경제 활동의 주된 핵심 동력원이나 뭐가 데이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구글이네, 아마존이네, 메타네 이런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무서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그 테무 뭐 쉬인 이런 데 이제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걔네가 점유율 1등 먹고 이래버리면 개인과 기업의 구매 및 판매 기록, 결제 정보 우리가 손바닥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뭐 사고 물건 사고 결제하잖아요. 카드로. 그 정보가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다 쌓이는 거죠. 걔네 서버에. 그러면 이게 누가 어떤 물건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질이야 인질. 우리는 결국에는 5천만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들어가고요. 중국 정보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인공지능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챗 GPT-4.5에 대해서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저는 첫마디가 그거였잖아요. 저는 너무 무서웠다. 오줌을 지릴 정도였다. 공포스러웠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데이터가. 누가 더 많은 그리고 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제패합니다. 예? 이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일본이, 이것도 지난 영상 제가 올려드렸죠. 일본이 라인, 우리 그 네이버가 만드는 라인을 강탈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강탈하려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라인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됐잖아요. 10명 중에 8명이 쓴다는데. 그럼 거기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그 라인의 이용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본도 그게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 대가지고 뺏으려고 드는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맞나? 네 번째 이유, 네 번째. 중국 내 공급 과잉을 전 세계로 밀어내고 있다. 지금 중국이. 중국 내 내수 침체를 타개해 보려고 디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거다. 지금 중국이. 저가 생활용품부터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품까지 밀어내고 있다. 상대국은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점점 심화되고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 이건 자명한 일입니다. 당연해요. 제가 아까 그 제조업이 망해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다가 어마무시한 관세 때리겠다고 바이든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기 기사 났잖아요. 바이든 중국산 전기자동차 관세 4배. 원래 25%인가 그랬었는데 4배 올려갖고 100% 때려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러겠어요? 이런 맥락이에요. EV,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뭐 중국산 아닌 게 없으니까 관세 대폭 올리겠다 다. 그래서 중국의 보조금 과잉 생산 차이나 쇼크, 제가 두 번째 차이나 쇼크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비난하고 비판하고. 물론 중국에서는 오리발 잡아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잉 생산 절대 아니다. 누명 씌우지 마라. 이렇게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과잉 생산입니다. 인간이,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얘기가 또 옆길도 새는 건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있잖아요. 지금 쓰레기 대란이 거의 일어날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 전 세계에서. 왜? 인간이 그 재화를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 재화가 결국에 다 어디로 갑니까? 인구는 점점 줄죠. 인구는 점점 줄어. 그 소비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 이제. 근데 생산은 계속 과잉 생산, 계속 미친 듯이 재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려면 이게 남는 게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쓰레기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지금 뭐 동네 소각장 하나 짓겠다고 해도 그 주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된다고 이러고 있는데, 예? 어디로 가 이거? 쓰레기 대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때리겠다 난리치는 거고, 저는 여기서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미국처럼 저렇게 대범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합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더 웃기다는 생각이 든 게, 미국이 지금 국채 발행, 1분기에 국채 발행량이 사상 최대치였거든요. 사상 최대로 발행했는데, 그 결국 인플레이션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반대로. 중국은 디플레이션 수출하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수출하고. 근데 중국 보고 야 니네 디플레이션 수출하고 있어. 나쁜 놈 새끼 이러고 떼끼 나무라고 있는, 참으로 골 때린다 저는. 진루도 이러고 있으면서.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요. 이 중국이 자국 내 경기 침체 그 내수 침체 타개하고 과잉 생산 문제 해결했다고 외국으로 다 밀어내잖아요. 저거 반드시 문제 됩니다. 저거. 그러면은 그 나라들로도 과잉 생산이 다 퍼지는 거예요. 관세를 왜 때리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중국산 제품이 밀물 밀려오듯이 막 밀려오면 거기도 과잉 생산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나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1910년대인가 그때쯤이었죠 아마. 미국에서 대공황 터져갖고 얼마나 자살을 수도 없이 하고 사람들이 개고생했습니까? 그거 벗어나느라고 얼마나 극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대공황이 그럼 왜 왔냐? 그 원인이 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중에 하나, 단 이거 하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과잉 생산 때문이다. 과잉 생산. 즉, 공급 과잉. 그래서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물건이 안 팔려. 그것 때문에 왔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도. 예. 그래서 잘못하다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찌됐건 그래서 좀 얘기가 또 좀 길어졌나요? 근데 제가 일단 그래서 오늘의 본론 그 알테시의 공습이 무서운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